자, 페이지는 102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메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기존에 메일이 만들어져 있으신 분은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네이버를 가볼게요. 저희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준으로 볼 건데 다른 브라우저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인터넷에 이렇게 네이버를 들어왔을 때 우리가 네이버에서 메일을 보내거나 어떤 절차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메일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잠깐 그 앞부분에 보시면 이메일에 대한 설명이 살짝 나와 있는데요. 이메일은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편지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게 이제 이메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중에서 한국에서 제일 좀 많이 쓰는 게 이제 네이버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회원가입해서 메일을 보내고 메일 환경을 자신의 취향에 맞도록 설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네이버 회원 가입을 하고 4개의 편지를 간단하게 써보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로에게 편지도 주고받을 수가 있고 단체로 메일을 보내는 것도 아마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에 들어오셨다면은 이제 네이버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 이쪽에 로그인 창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있다면 네이버에 가입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있다면 클릭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네이버에 처음 가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회원가입이라는 글씨가 아마 보일 거예요. 이렇게 네이버 로그인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네이버에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약관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수 약관들은 체크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를 체크할 거면 위에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필수 사항만 체크하겠다면 필수만 체크해서 가입하시면 돼요.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확인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네이버 회원 가입 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3페이지 회원 정보 입력 화면에 각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는데요. 첫 번째,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문은 보통 한 서너 자, 너다섯 자, 이렇게를 많이 적고요. 또 숫자도 한 4자리 정도 이렇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문 숫자에서 8자 이상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보통은 본인 이름이 만약에 김씨면 SJ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다가 숫자를 쭉 적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뒤에 부분에 아이디를 본인 생년월일로 적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안상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에서는 금지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가입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완전히 이제 개인정보로 생년월일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적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적었어요. 그 다음 비밀번호를 이건 누가 있네요. 자, 아이디가 아까 이렇게 적으니까 누가 똑같은 아이디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뒤에다가 제가 숫자를 하나 더 달거나 조금 다르게 주시면 요거는 이제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라는 거는 이 네이버에 고유하게 내 아이디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드셔야 돼서 만약에 누군가가 쓰고 있는 아이디라면 뒤에 숫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기억할 수 있는 숫자를 뒤에 조금 달아주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자, 비밀번호라는 부분에서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주로 섞어서 적게 되는데 8자 이상으로 적습니다. 보통 8자에서 한 10자, 16자 미만으로 보통은 입력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이 비밀번호는 적을 때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역시 아이디랑 4자 이상 동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좀 다른 걸 쓰는 거야.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어 단어가 있으면 그걸로 써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적은 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돼요. 가려져서 보이니까 좀 안전하게 우리가 적을 수가 있죠. 대신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타를 냈을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똑같이 적는 란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요 앞에 적었었던 비밀번호를 똑같이 적는 거예요.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네, 맞으면 이쪽에 이렇게 자물통이 녹색 자물통으로 보일 거고요. 만약 두 개가 틀렸으면 다시 적으라고 빨간색으로 뜰 거예요. 자, 이름에다가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고 생년월일. 생년월일은 저는 1986으로 적어야 되겠죠. 제 생년월일을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좀 헷갈리시는 게 86년이다 그러면 86 이렇게만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네 자리 적는 거예요. 월, 그 다음에 일, 이렇게 내 생년월일을 적어주시고요. 성별을 고르시고 본인 확인 이메일, 요거는 아직 내가 메일이 없잖아요. 처음 만드는 거니까 비워두시면 돼요. 여기 선택이라고 적혀있죠? 선택사항이니까 적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휴대전화를 여기 대한민국이니까 82번 이거 맞아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이 밑에는 숫자를 쭉 그냥 내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서 인증받기를 하면은 핸드폰에 인증번호 문자가 와요. 그 문자를 여기다 그대로 적고 가입하기를 누르면 가입이 될 거예요.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로그인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도와드릴 거니까 가입해 주시고요. 혹시 네이버에 내가 가입이 이미 되어 있다 하시는 분은 그냥 네이버에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로그인 하실 때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적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로그인이 된 창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메일로 들어왔고요. 이때 우리가 로그인을 했으면 이제 메일을 볼 거면 이 메일이라는 요 글씨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메일이라는 요 글씨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거는 104페이지에 적혀 있네요. 그죠? 네이버 메일 보내기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우리 로그인을 했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었다면 여기 메일이라고 적혀 있는 요 글씨를 눌러보세요 라고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은 내 메일 창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받은 메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전에 회원가입을 했다면 네이버에서 온 환영 편지가 2개가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가입한 지가 꽤 됐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환영 메일은 아마 보내서 받은 지 한참 됐을 거고 뭐 광고 메일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쵸? 자, 내가 만약에 메일을 보고자 한다면 그 메일을 볼 글씨, 요게 이제 제목이에요. 제목 부분을 눌러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저한테 와 있는 메일인 인크루트 취업비서에서 온 공고를 발견했어요. 요 메일을 눌러볼 건데요. 이 메일은 오늘 14시 11분에 온 메일이라고 보이네요. 자, 아직은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니까 손가락 표시가 뜨죠. 이 손가락 표시가 뭐라고 했죠? 누르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다. 즉,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싶으면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눌러보니까 9월 13일 뭐 제가 설정한 조건에 맞는 공고를 발견했어요 라고 뜨네요. 제가 설정한 거야 뭐 사무에 맞는 사람이었겠죠. 그쵸? 왜냐면 가끔 이렇게 공고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괜찮은 공고가 있으면 알려드리려고 설정해 놨어서 그런 정도로 보면 되고, 여러분들은 아마 네이버 환영 메일이 뜰 거니까 저랑은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받은 게 다르니까.
자, 이렇게 내용 보니까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여지네요. 그죠? 자, 내용을 다 봤다라고 한다면 닫으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걸 이제 내가 삭제를 하겠다 하면은 삭제를 누르면 되고, 만약 이건 삭제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목록으로 나가겠다 하면 목록을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빠져나오면 목록 한번 눌러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열어서 본 거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글씨가 바뀌어 있고, 그리고 이 편지 모양도 이렇게 열려져 있는 편지 모양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밑에 것도 제가 한번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쿠팡에서 왔던 광고였던 것 같은데요. 13시 52분, 오늘 1시 52분쯤 도착한 광고네요. 자, 클릭해서 보니까 이렇게 광고 내용이 보여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쇼핑 레터죠? 근데 나는 이 광고가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을 때는 삭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내가 받은 메일함으로 나가면 내가 받은 메일들이 보여요. 만약에 내가 받은 메일이 새로 받은 메일이 있다면 이 받은 메일함에는 아마 그 새로 받은 메일의 개수만큼이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누르면 받은 메일함에서 그 숫자가 하나가 줄어드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받은 메일함을 눌러서 내용 보는 거를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시죠? 제가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받고요. 어려운 게 없다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메뉴에 대해 설명을 한 번씩 드릴 거예요. 자, 질문 받을게요. 자, 혹시 몰라 한 번 더 설명하자면, 내가 이 메일을 받았어요. 이 메일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답장 해서 누르면 reply라는 약자인 R이라는 게 앞에 이렇게 붙어서 나오고, 여기다가 내가 보낼 내용을 적으면 돼요. 물론 이렇게 보낼 일은 없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내기를 하면은 답장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안 보낼 거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땐 전달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친구 이메일 주소를 적겠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적어서, 뭐 제가 그냥 막 적은 거니까 이건 따로 뭐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친구 메일 주소를 적고 제목을 보면은 FW가 붙으면 아, 이건 전달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대로를 넘길 때 전달. 물론 보내기 하면은 가는 거라 저는 뒤돌릴게요. 그러면 얘가 이번에는 내가 받은 메일이긴 한데 필요 없어요. 버려도 돼. 그럴 때는 삭제. 근데 내가 메일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어떤 메일을 받았는데 나는 이거 이제 광고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필요 없어. 난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거는 스팸이에요. 스팸 신고는 다음에는 이 메일로, 그러니까 이 이메일 주소로 오는 메일은 안 받겠어요 라는 게 스팸 신고라고 해요. 자, 메일함을 정리하실 때는 삭제라는 걸 배웠죠? 물론 옆에 있는 체크 눌러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게 일일이 삭제하기 힘드니까 위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전체가 체크가 될 테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들로 보이는 것만 체크를 풀고 삭제하시면 쉽게 삭제할 수가 있었어요. 자, 쭉 봤는데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삭제. 그래서 삭제하면은 지금 선택된 메일들이 삭제가 돼서 휴지통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필요가 없어 삭제해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옆에 쓰레기통 요거 눌러 삭제하시면 돼요. 그럼 얘 체크해서 영구 삭제는 완전히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랑 얘랑의 차이점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게시판 한 면을 삭제하고 그 다음 게시판 또 한 면을 삭제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좀 차이랄까요? 뭐 큰 그런 건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연습해 보시고요. 마저 질문사항 받고 이따가 스텝 3에 나에게 메일 보내기 요거 할 거예요. 나에게 메일 보내기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네이버 메일 화면의 왼쪽 부분을 상단에 보면은 두 가지 버튼이 있어요. 메일 쓰기랑 내게 쓰기라는 버튼입니다. 메일 쓰기는 일반적으로 상대방한테 메일을 보낼 때 메일 쓰기예요. 그렇다면 내게 쓰기는 뭐냐면 내 메일에다가 어떤 내용을 저장해 놓을 때 내게 쓰기로 갑니다. 오늘은 내게 쓰기 위주로 볼 거예요. 자, 내게 쓰기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목을 적는欄과 그리고 내용을 적는欄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 제목과 내용을 적고 저장을 하면은 내게 쓴 메일함이라는 곳에 이 내용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알아둬야 되는 어떤 중요 내용들 같은 것들은 내게 쓴 메일함에 저장을 해서 보관해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서는 연습이니까 제목은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편지 쓰기 연습이라고 적어 볼게요. 이 제목에 클릭하시고 편지 쓰기 연습.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을 이번엔 클릭하세요. 그랬더니 밑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여기다가는 본문을 적어 볼게요. 우리 타자 연습 열심히 하셨다면 금방 적으실 거고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 요거 다 적으시고 조금 쉬는 걸로 할게요. 밑으로 내리실 때는 엔터 치시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글씨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일단 여기 밑에 1번 그러니까는 107페이지 3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글자체를 변경할 수 있어요 라는 글씨를 블록 지정해 주세요. 자, 얘는 글씨체를 궁서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굴림이라고 적혀 있는 게 글자체, 글자의 모양이에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궁서를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궁서라는 글자체로 바뀌어요. 딴 데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글씨체가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 글자의 크기도 14로 해볼까요? 라고 적혀진 부분인데 이 밑에 글자의 크기도 14로 해볼까요?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서 선택해 주세요. 자, 글자부터 누르면서 끌면 이렇게 블록 지정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굴림 옆에 보면은 CPT라고 적혀 있는 게 글자 크기예요. 이 부분을 눌러서 14로 눌러주시면 글씨가 14만큼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진하게라는 글씨를 블록 지정해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굴림 옆에 CPT 옆에 여기 가라고 적혀 있죠. 좀 진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굵게예요. 혹시 굵게를 다시 풀 때는 다시 누르면 풀려요. 누르면 설정, 누르면 풀리기. 진하게는 굵게 해보시고 그 다음 4번 여기 밑줄은 블록 지정해서 그 옆에 밑줄. 그 다음에 기울임은 블록 지정해서 그 옆에 기울임.
6번 글자색 변경 블록 지정에서 그 옆에 취소선 옆에 가. 예, 글자색인데 세모를 눌러서 펼침 단추를 펼쳐주시고 그 중에서 색깔을 선택하시면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 배경색 변경도 범위를 잡은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배경색, 여기서 보라색을 고르면 보라색 배경으로 채워졌죠? 자, 이렇게 서식을 바꿔보세요. 서식을 바꾸신 후에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할 때는 여기서 이제 내게 쓴 메일함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보낸 메일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저장이 되면은 여기 내게 쓴 메일함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쓴 그 글이 보일 거예요. 클릭하면은 그 글을 이렇게 열어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혹시 이 글을 잘못 적었다면 수정해서 바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활용한다면 나의 어떤 일기장 역할을 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USB를 놓고 왔을 때 만약에 어떤 중요한 파일들을 내가 저장해 가야 되는 어떤 저장 공간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내게 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파일은 USB로 옮기는 게 좀 더 편하긴 하지만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109페이지에 있는 파일 첨부하여 메일 보내기 마저 설명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메일을 보낼 때 역시 이번에도 나한테 메일을 쓰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게 쓰기라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아직 뭐 특별하게 들어간 건 없어요. 앉으시면 돼요. 자, 내게 쓰기를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번에는 이 제목에다가 파일 보내기라고 입력해 볼게요. 파일 보내기. 그러니까 파일을 내가 메일에다가 업로드를 시킬 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일 보내기 밑에 보시면 파일 첨부 있는데 여기 내 PC가 뭐냐면 내 컴퓨터, 지금 내가 앉아있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PC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떤 걸 올릴 거냐 이렇게 뜨죠. 우리 문서에 보면은 본인 폴더를 만들었어서 그 안에 사진이랑 저장했었잖아요. 그거로 한번 이용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 파일 보내기라고 적었고 파일 첨부에 이 내 PC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뜨는 이 창에선 문서 폴더에 있는 아까 만든 아까가 아니죠. 저번에 만든 본인 이름의 폴더를 따닥 들어가서 여기서 뭐 벚꽃이 이쁘면 벚꽃, 뭐 컴퓨터가 이쁘면 컴퓨터,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하시고 열기 누르시면은 여기 목록에 들어가게 돼요. 또 추가할 거면 내 PC로 가셔서 또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개를 가져올 거면 저희 앞에서 배웠듯이 컨트롤 누르면서 원하는 걸 같이 선택하시면 다중 선택으로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고 열기 하면은 여기 목록에 더 들어가지겠죠? 자, 이렇게 파일 첨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내용 부분에서는 110페이지 보니까 예제 파일 첨부하여 보내기라고 그냥 본문에 적었네요. 저도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고 저장을 하면은 우리가 파일 보내기라는 이름으로 메일을 연습을 해보는데 뭐 컴퓨터라든지 뭐 진달래 엽서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선택을 해서 본문에는 예제 파일 첨부하여 보내기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은 메일이 올라가게 되겠죠? 요렇게, 그죠? 자, 메일이 저장되었을 때는 내게 쓴 메일함으로 가보면 최근에 쓴 메일이 제일 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메일하고의 차이점이라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보냈었던 메일은
이쪽에 클립이 없어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메일을 보냈잖아요. 다시 거기에는 우리가 첨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립 모양이 따라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씨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세 개의 미리 보기 파일 이미지들이 보이고, 아까 예제 파일 첨부하여 보내기라고 적어 놓은 이 내용도 같이 읽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게 쓴 메일함에 이런 표시는 이 메일에 어떤 문서가 첨부가 되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첨부된 어떤 파일들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110페이지까지 내용을 한 번씩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질문을 좀 받고 딱히 질문이 없다면 다음 시간에는 서로에게 메일을 보내보는 걸 좀 연습을 해볼 거예요.